하십시오. 예. 저희가 지난번에 갑 28호증까지는 서중요지 진술이 됐고 오늘은 갑 29호증 이후로 서중과 영상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중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저희 소추 사유 체계에 맞춰서 그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그 소추 사유 별로 계엄 준비 과정, 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 국회 봉쇄 및 침입,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그리고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시도 이렇게 소추 사유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피청구인 주장 반박을 위한 증거로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이 언급한 사유에 대한 반박,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한 증거 설명, 그렇게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엄 준비 과정을 보면 12월 1일 날 피청구인이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김영현에게 순차 지시를 해서 사령관들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진 부분 관련된 부분입니다. 갑제 29호증의 1 김영현 피의자 신문 조서 중에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시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지침을 주면서 국회와 선관위에 중점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고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시설을 확보하고 체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같은 김영현 피신 중에 갑 29호증의 4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이 12월 1일 날 비상계엄에 필요한 문건 및 필요 병력을 물어보았고 수방사, 특전사 투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계엄 준비를 지시했다는 부분이 다음 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갑 49호증의 1 곽종근 피의자 신문 조서 부분입니다. 곽종근은 12월 1일경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장소를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갑 29호증의 27 문상호에 대한 2회 진술 조서 진술 내용입니다. 말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312조 제4항은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의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조서들이 진술 내용은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2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증거조사 채택한 것은 그 서류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택한 것이지 진술 내용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조사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더욱이 피청구인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6차례나 전화하였고,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며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도 보았지만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2017년 계엄 대비 문건에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라는 내용과 동일하게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수방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체포 지시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전화하여 4명씩 들어가면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수방사 병력에 국회의원을 끌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검찰 참고인 진술과 군검찰 피해자 조사 당시에 일관되게 진술하여 밝힌 사실입니다. 또한 조성현 경비단장도 00시 31분경 이후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이미 특전사가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특전사에 대해서도 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전사 707 특임대도 1차로 97명이 투입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헬기로 병력을 한 번 더 수송하라는 지시와 출동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청구인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전화로 지시하였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진술하였고, 국회 국조특위나 이 사건 심판정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본청에 도착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정문 출입문을 통한 진입이 어렵자 측면에서 창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진입하였는데, 본청을 진입한 이후에도 곽종근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되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국회 본청에 출입한 707 특임단 병력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중앙홀 쪽으로 진입을 하려 하였으나 국회 방호 직원이나 보좌진 등이 유리문을 폐쇄하고 진출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엄군은 2층에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또 이동을 하였습니다. 3층 중앙홀로 이동을 하려 하였고, 이 또한 3층 중앙홀에서 국회 보좌진 등이 저지하자 일부 계엄군은 이번에는 방청석을 통한 본회의장 출입이 가능한 4층으로도 계단을 통해 또 이동하였습니다. 만약에 707 특임단이 출입문만, 국회의사당 본청의 출입문만 확보할 목적이었다면 2층 중앙홀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면 되지 3층과 4층으로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안에서 이동한 경로는 이들의 목적이 단지 출입 통제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김용현 장관 스스로의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김용현 장관은 계엄 해제 의결 후 04시 26분경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중과부적이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사건 심판정에서도 중과부적 발언을 하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 보도 영상은 재생하겠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게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냐는 SBS 질문에 맞다고 답하면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계엄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 SBS 기자와 인터뷰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계엄군을 출동을 시켰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답한 사실이 2024년 12월 24일경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관련 증거입니다.
정보사령부는 선관위 과천 첨사를 점거하고 전산실을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하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김효연 장관은 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 출동 병력은 계엄 선포보다 일찍 출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문상호 사령관 진술에 의하면 선관위 출동 준비는 그보다 더 빨랐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저녁 9시까지 팀을 이동시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문상호는 선관위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고동희 계획처장 등에게 출동 준비를 지시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 출동 병력은 노상원 및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로 권총과 실탄까지 휴대하여 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동한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에서 직원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고, 또 출동한 계엄군은 전산실에도 침입하였습니다. 심지어 정보사에서는 김봉규, 정성우 대령이 민간인이던 노상원으로부터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라는 임무까지 부여받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이 너희 임무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선관위에 투입되면 선관위 명단에 있는 인원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한 군데 모아두었다가 다른 장소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제3차 국조특위 회의록에서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은 출석하여 노상원 전 사령관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확인한다,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를 준비하라는 등의 언급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에는 경찰도 출동하였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방첩사가 진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화로 듣고 바로 김준영 경기 남부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선관위 정문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특전사 역시 선관위에 출동하였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3공수여단장에게는 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9공수여단장에게는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출동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안무성 9공수여단장의 진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특전사 병력 투입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요구가 있은 뒤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새벽 2시 10분이 넘은 시간에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느냐고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하였고, 곽종근 사령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실제 출동이 추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방첩사는 선관위에 서버 반출 등을 시도하였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선관위에 출동을 지시하고 전자정보 반출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여인영 사령관이 관련 부서장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선관위 3곳 또 여론조사 꽃에 가서 전산실을 통제하고 필요시 서버를 카피해 오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알려주며 지시하였다는 점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정성우 1처장 진술에 따르면 여인영 사령관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해야 하고 전문 분석팀에 인계를 해주거나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해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였다고도 진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인영 사령관은 정성우 1차장에게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정보사령관과 연락하여 협력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된 증거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여인영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습니다. 이재명, 조국 등 총 14명을 불러주었고,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으로부터 이런 체포 대상자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명단을 불러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체포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이 불러준 사람들을 잡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잡냐고 물어보자 경찰에 물어보든지 해서 위치 파악을 하고 국회로 출동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이 불러준 14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 대다수는 평소에 피청구인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했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지까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워낙 자주 부정적 평가를 들었던 사람들이라 명단을 외우기 어렵지 않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또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으로부터 들은 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며 위치 파악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영으로부터 22시 30분경부터 40분경 사이에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당시 여인영 사령관이 메모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등 15명을 불렀고 김동현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경기도 지사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 김동현 판사이고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하였다는 통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조지호가 진술한 이러한 통화 내용과 체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이 사람들에 대해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조지호 청장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합니다. 또 조지호 청장은 여인영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여인영 사령관이 급한 톤으로 짧게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체포 대상자가 총 16명이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포 대상자에 대한 진술은 조지호 청장만의 진술이 아닙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자신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파악을 부탁한다고 했다는 점을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알려준 이후인 22시 53분경 피청구인은 직접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라고 말한 뒤 홍장원이 봤다고 답변하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뜻이었다거나 평상시에도 방첩사를 도우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또 피청구인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그 무렵에 방첩사는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두고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등 체포 지시를 실행에 옮기던 중이었다는데 갑자기 홍장원 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와 간첩을 잡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홍장원 1차장은 피청구인이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육사 후배인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여인영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할 때 대통령이 방첩사 너희들을 지원해 주래 라고 말하자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전화받은 사실을 알려주자 여인영 사령관이 저희 체포조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홍장원 1차장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고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또 노조 의원 등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또 여인영 사령관이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치 추적을 부탁합니다. 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여인영과 홍장원이 했다는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은 홍장원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군검찰 조사에서 당시 홍장원이 전화로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물었고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 주신 것을 말했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홍장원이 일반 폰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찜찜해서 통화 내용이 명확히 기억난다고도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인영 사령관, 조지호 청장, 홍장원 차장이 각자 진술하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거의 일치하고 상호간 통화를 한 사실,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진술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체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체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치 파악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 체포조까지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고 최우선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도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장관이 불러준 지시사항임을 전달하였고
체포 및 신병 인수를 염두에 두고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제7차 국조특위 회의록에 출석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방사 비원 벙커 구금 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김대우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여인영 사령관은 처음에 방첩사 자체 구금을 생각하고 방첩사 구금 시설을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물어보았으나 구금 시설이 없다고 하자 여인영 사령관이 그러면 수방사 비원 벙커로 해야겠다고 하면서 명단에 있는 사람을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방첩사에서는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하달한 뒤에 실제 체포조를 구성하여 수사관들이 소집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국회로 출동시켰습니다. 총 10개의 출동조 49명의 방첩사 수사관들이 순차적으로 국회로 출동하였고 국회에서 경찰과 만나 합동조를 이루어 체포를 수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1조, 2조 축차 검거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과 일치하는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는 실제 임무 수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김용현 장관은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해오자 이재명 야당 대표, 한동훈 또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이 3명을 최우선으로 잡으라고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조특위 회의에 출석하여 체포조를 6개, 7개 정도 출동시켰을 때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14명 명단은 다 있고 3명만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체포조에 전파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